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제가 탑뉴스 브리핑에서 아침에 뉴스를 한번 전해드리고 그 뒤에 정말로 중요하고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만한 뉴스가 나왔다 하면은 그것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침에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컬럼이라든가 미국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자인데요. 후자지만 오늘 미국의 탑 뉴스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전혀 언급하지 않기는 좀 서운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아침 제가 올린 클립에서 이란에 억류돼 있던 가장 길게는 8년이나 억류돼 있던 미국인이 포함이 돼서 5명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뭐 한국은 동결했었던 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어카운트를 이전을 해줬고 카타르가 중재를 했고 오만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이 다 협조를 해서 미국인 5명이 억류됐다가 이란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탑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공화당은 아니 이란 같은 그런 깡패 국가에게 몸값을 주고 풀려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몸값은 아니죠. 이란의 돈을 그 오일을 판 돈을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동결을 했었던 거니까 2018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동결했던 거고요. 그걸 또 이제 그 카타르로 보내서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도록 뭐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먹는 것, 또 의료품 이런 것을 사는 것만 허락을 하겠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 감시를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5명의 억류됐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그 정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뭐 8년씩이나 갇혀 있고 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자체는 그들의 자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유를 이렇게 되찾아줬다 하는 데서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취재도 한 이민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낙관론에 가깝다 하는 뉴스도 있었고요. 자동차 파업, 노조 파업, 그 나흘째,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기후변화 관련해서 뭐 많은 것을 세계에서 미국에서 주도해 나가는 주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돈 많이 벌면서 주민들에게 뭐 아무런 기후변화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화석 연료를 판 큰 회사들, 엑손 모빌을 포함해서 뭐 BP 같은 여러 회사를 고소를 하고 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산불, 가뭄, 무슨 폭풍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 그 돈을 전부 납세자의 돈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나는 그런 회사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그 배기가스를 낸다던가 오염도를 방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공개를 하도록 하는 그 같은 법안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몇 분 됐나요? 오늘 미국의 탑 뉴스였고 하나는 제가 아침에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국세청을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2명의 사람이 그동안 뭐 20군데도 넘는 미국의 전국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의회 증언 등등을 통해서 헌터 바이든이라는 개인의 세금 기록을 공개를 했다. 이게 개인의 권리에 위배된다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미국에서 아주 큰 법이긴 하죠. 모든 그 개인들의 납세 정보는 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내부인 2명이 언론과 의회에서 마음껏 공개를 했다. 나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망신 주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터 바이든이 뭐 마약에 취해 있고 할 때 의도적으로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뭐 그런 기록 등등을 포함해서죠.
연방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국세청, IRS, 그 IRS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떨어뜨렸다. 이렇게 두 사람 의회에 나가서 많이 그 증언을 했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목은 했지만 피고로 하진 않았습니다. 더 큰 덩치를 해야죠. 국세청 자체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게리 셰플리 그리고 조셉 지글러 하원의 세입 세출위원회에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헌터 바이든이 탈세를 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그를 기소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주장한 이런 것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 측에서는 모든 미국인과 똑같은 책임이 있고 국세청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은 권리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이건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 본인과 연관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죠. 며칠 전에. 글쎄요. 그런 문제로 감옥살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총을 살 때 제가 마약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크를 딱 했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개인의 납세 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를 받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싫어하는 반대 야당,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오늘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상에 대해서, 정치인의 의상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그 젠지라고 많이 그냥 짧게 표현을 하죠. 제너레이션 G. G세대 1990 미국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 가장 어린 사람이 11살 나이가 많은 사람이 26살입니다. 26살 정치인이 있어요. 연방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이 있고 라스트 네임이 퍼스트예요. 가지 않은 길 시인 이름 퍼스트고 그리고 주 정부나 아니면 로컬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젠지 정치인들이 꽤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올드 세대의 정치인과 어떻게 옷을 다르게 입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꼰대처럼 옷 안 입고 우리의 옷 입음에는 우리의 의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젠지 세대의 정치인들도 꼭 완전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 정장을 입어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될 때 또 대체적으로 정장 안 입고 타이도 안 매는데 왜 이게 제가 특정 상표를 소개해드리고 싶진 않고 점퍼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자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G세대의 어떤 한국에서도 요즘 운동화 같은 것은 60대, 70대 음악인, 연예인들 많이 신잖아요. 미국에서 젠지 정치인들이 그리하여 젠지가 아니고 80대 정치인도 운동화를 신고 의사당에 나오는 이제 이 같은 분위기거든요. 자신의 옷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진정성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젠지 정치인이 맥스웰 프로스트라고 26살 최연소 여러분들께 당선됐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리다가 지역구이고요.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크 그린 색깔의 익스프레스 양복 그다지 비싸지 않은 브랜드죠. 그리고 콜한 콜한은 그저 그런 이제 이 스니커즈 그런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이제 젊은 민주당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지원을 하는 정치활동위원회 행사에서 다 you guys 하면서 다들 잘 지내세요? 26살입니다. 프로스트 연방 하원의원이 한 200명의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상, 밝은 옷 이런 얘기도 약간 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연설하고 나서 우리 세대, 젠지라는 젊은 세대 가장 멋진 점은 옷에도 그렇고 아이디어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개방적이다.
프로페셔널한 정장도 입지만 캐주얼한 행사에서는 그런 뭐 자켓, 편한 신발 같은 것 신고 캠페인 기간에는 셔츠 입고요. 셔츠 입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진보 정치인들과 진보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 그 자유로움, 편한 것, 가식 없음, 그러면서 진정성 이것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연방 의원 가운데서는 G세대 중에서 유일합니다. 물론 상원은 당연히 없고 하원 의원이고요. 점점 많은 미국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에서는 유일하지만 주정부 그리고 많은 시의회에서 젠지 세대 이제 정치인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요 18살에서 29살 사이 50%가 2020년 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요 2016년 4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보다 1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젠지 세대도 뭐 수십 년 동안 텔레비전이나 실제로나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은 공식적인 그 복장 있잖아요. 뭐 좀 짙은 색, 흰색 셔츠 이런 것. 그리고 예전에 복장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 드레스 코드이기도 했고요. 의회에서. 그런데 미국의 젠지 세대를 조사를 해보면 컨설팅 회사 가 조사를 했더니 2021년도에 유명한 그랬더니 이제 92%가 참 진정성 이게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그 진정성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입는 옷, 가식 같은 것은 조금 벗어버린 옷,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켓을 입으면 더 진지해 보이고 포멀해 보인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자켓을 입어야지 될 땐 그렇게 입고 그러나 스포츠 자켓을 입어야지 될 땐 그렇게 그조차 필요 없을 때는 반팔 차림의 셔츠도 입고 캠페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장 상원하고 하원하고 좀 규정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절차상에 그러나 뭐 그렇다고 뭐 꼭 이렇게만 해야지 돼 뭐 그런 규정을 요즘 적용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에서는 남자 의원들이 자켓 입고 타이도 착용을 해야지 됩니다. 하원은 조금 약해졌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2017년부터는 여성들 앞에 이렇게 발가락 보이는 것 그런 신발 신을 수 있었고 소매 없는 옷도 그게 2017년밖에 안 돼요. 그런 옷도 입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그리고 주정부나 시정부에는 이런 정치인들의 옷에 대해서 자체적인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1월 달에 플로리다주의 주의회에서는 텔라하시의 의사당에서 여성들에게 무릎에서 위로 1인치 이상 올라가는 스커트는 입지 말아라. 이건 또 거꾸로 가네요. 그리고 같은 달에 미주리 주의 하원도 복장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여성 의원 자켓 입어라. 남자들 입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바꾸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이긴 하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백악관에서 일했던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매지 보이드. 25살밖에 안 됐거든요. 새로운 그 복장 규정이 그래도 나는 그 사이에서도 뭔가를 한다. 자켓을 여자는 입으라고 했잖아요. 미주리주에서. 그러니까 이 의원이 난 자켓과 안에 원피스라든가 다른 거 다 딱 떨어지게 맞게 입는 게 싫어. 그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이 스타일대로 옷을 입겠어. 보통 이제 엔테일러 뭐 그냥 적절하게 쌈직하면서 직장인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죠. 랄프 로렌은 뭐 종류마다 다르죠. 캘빈 클라인 그냥 보통 정도 이것도 뭐 아주 비싼 거는 비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방카 트럼프는 뭐 아버지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 그 의류는 접었지만 그런 패션 라인과 같이 좀 다채로운 그 제품을 입는데 스커트와 셔츠조차도 꼭 매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고요. 젠지잖아요. 25살 그런 것 그 드레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색상 똑같은 패턴 이런 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다른 나이 든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더라. 날마다 무슨 짙은 색에 속에는 하얀색 입고 뭐 깔끔해 보이긴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는 거고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의원인 그 카렙 하나, 금요일마다 이 주에서는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그 카멜, 그 낙타 색깔의 그 정장 자켓을 입는 전통이 있답니다. 오랜 그 전통을 계속 지금 지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다른 것처럼 의상도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뭐 정치하면 노인 시스템에 맞춰서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카멜 좋아하나요? 저도 카멜 좋아하는데요. 기본색이잖아요. 카멜, 그레이, 뭐 이런 화이트, 블랙 같은 것은 기본이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왔다 하면서 이건 무슨 클럽이야, 사교 클럽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특정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스포츠 코트 입는 걸 좋아하지만 타이는 힘들답니다. 시간만 나면 지금은 타이를 메고 있지만 타이를 이제 시간만 나면 벗는다. 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뉴욕의 브루클린 시의원 민주당입니다. 취 오세 역시 젠지 25살. 아주 그 디테일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사람들 많이 입거든요. 이 유니클로에서 주름 바지, 그리고 이제 뭐 좀 쌈직한 곳에 액세서리. 그래서 개인적인 스타일을 표현을 한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검은색 그런 그 베레모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건 2020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쭉 만들면서 베레모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본인의 특징, 시그니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모자 쓰니까 느낌도 좋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26살의 메릴랜드주의 민주당의 의원인 조 보겔 옷을 선택할 때 아주 그 균형을 맞춰야지 될 때가 많다. 지금 정치인들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적용이 된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택을 한 그러니까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조 보겔 의원이 이제 오히려 자켓을 입어서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진지해 보여야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자켓을 벗어서 더 친근해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이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 많네요. 정치인 가운데서 이건 캠페인 할 때 필수품이다. 지금 이제 선거에 또 출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그리고 셔츠 입고 타이를 맨다 할지라도 소매는 걷어붙이는 거. 이건 이제 예전에 오바마가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어떻게 입어야지 성공하는가 하는 Learn for Something 그리고 Learn Gen Z라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이 단체들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Gen Z 세대들에게 좀 자신감도 높이고 멋져 보이고 하는 옷을 입도록 잘 이렇게 뭐 권장을 하고 코치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뭐 플란넬 셔츠 그 줄무늬로 돼 있고 좀 도톰하고 하는 그런 거 흔한 것 풍성하게 입는 것 청바지 테니스 운동화 신고 그리고 이제 캠페인에 나가면 멋질 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코치를 해주는 Learn for Something에 만든 아만다 리트먼 특히 이제 여성 후보자 또 성소수자 후보자를 유색 인종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 미국 정치에 그냥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백인 white old male white old male처럼 가장할 수 없잖아요. 여성, 성소수자, 유색 인종이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표현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젠지들이 캐주얼하게 이제 로컬부터 쭉 옷을 입고 오니까 요즘에는 민주당인 52살 미시건 주지사 그레첸 피트머 이 사람은 아마 바이든 현 대통령이 나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양성이지만
미시건 주지사고 그래서 공화당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는데 대선 후보감으로도 거론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죠. 립스틱도 진하게 칠하고 무슨 뭐 진분홍색 이런 옷 그런 옷을 많이 입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공화당 보수 스니커 신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58살이지만 81살에 요즘에 뭐 물러나라 말아라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운동화도 신습니다.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 53살 민주당의 하원 대표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니커는 스니커인데 그냥 스니커가 아니라 왜 정장처럼 보이는 그런 스니커 있죠. 그런 스니커들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동차 노조 그 파업하는데 뭐 엊그제도 가서 지원을 한 존 페르만이라는 펜실베니아주의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은 그 사람 거의 반바지, 긴 반바지 이거 안 입은 모습 보기 힘듭니다. 그런 정도이고요. 아무튼 밀레니얼 그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그러네요. 34살이니까 지금까지는 젠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라 제이콥스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소속입니다. 선출된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그런 그 모습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무슨 그 정장에도 운동화, 그 스니커 같은 것을 신고도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뭐 스니커 데이도 있대요. 의사당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패션, 젊은이들의 문화를 미국의 의사당에 지금 많이 그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옷을 입는 방식의 진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리노이주의 그 하원 의원 니빌라 사이드 편안한 차림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얀색 운동화를 많이 신는다. 출근할 때. 우리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하얀색 운동화 신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옷장의 필수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젠지, 많은 제네레이션 G, 가장 젊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본인의 옷을 통해서 그들은 older generation, older 그 동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게 조금 그 눈에 띄는 기사였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